your trust in us and we'll be champions.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글자 그대로 네트가 웍을 하게끔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를 보면요. 네트가 웍을 하는 거죠. 내가 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케팅이란 사정적 의미가 보니까 체계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문자 그대로 네트가 웍을 하게끔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네트가 어떻게 웍을 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저의 마이스토리를 잠깐 하겠는데요. 저는 사실 13년 동안 직장 생활만 했어요. 중간에 뭐 통역이나 프리랜서 같은 번역 같은 프리랜서를 조금 했었지만 저는 그냥 직장인이 제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직장 생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냥 만족했고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회사에서 맨날 컴퓨터 앞에서만 거의 일을 했고요. 마지막 회사는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앱을 기획하는 IT 회사 기획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도 되게 잘 듣거든요. 생긴 거랑 조금 달리 되게 말을 잘 듣는 학생이고 사람이에요. 근데 좀 그렇게는 안 보이시죠? 제가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된다는 부모님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진짜 잘 지켰어요. 진짜 잘 지켜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제가 입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어떤 가르침을 받냐면 열심히 해라, 성실히 해라 이런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제가 흔한 클럽 한 번도 안 가고 4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밤새 야근하고 진짜 제가 사장인 것 마냥 정말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지 40살에 제가 올해 44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40살이 됐을 때 제 온몸이 부서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급기야 2017년도에는 제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 신세를 질 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다고 희망퇴직 신청서를 메일로 보낸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대단히 잘못됐다. 왜냐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하라는 거 저 다 했었거든요. 진짜 다 했어요. 근데 왜 40살이 된 내 인생에 이렇게 몸도 망가지고 경제수단도 불안정하지? 이게 대체 뭐가 잘못됐지란 생각에 제가 병원 침대 한 달 동안 진짜 밤새 고민하고 울기도 하고 자책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그런 시간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제 동생한테 저는 뉴스킨을 전달받았는데 제 동생이 1년 전에 저한테 처음 뉴스킨을 전달했을 때 이 나이 도표를 저한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다단계 한다고 되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욕을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나이 도표를 못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병원 침대에 있는데 저절로 이 나이 도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40살에 몸이 망가졌었고 41살에 제가 뉴스킨을 선택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내가 41살에 지금 41살이야. 근데 이 회사를 내가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더라도 IT 회사기 때문에 한 45살 정도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회사에서 쫓겨나도
분명히 다른 회사를 갈 거고 그렇게 해서 60살까지는 제가 일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 60살부터 120살까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아니면 100살까지 내가 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필요한 거지? 이런 계산을 제가 병원 침대에서 했었는데요. 그냥 120살이 아니라 100살을 산다고 생각하면은 60살부터 100살까지 40년이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12개월이죠. 제가 그러면 60살부터 죽는 날까지 한 200만 원만 쓴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200만 원 굉장히 많은 돈이 아니지만 한 200만 원 정도 쓴다고 해봤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9억 6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60살에 제 통장에 9억 6천이 저금이 되어 있어야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100살까지는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했고, 그럼 9억 6천을 모으려면 내가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41살에 뉴스킨을 검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0살까지 19년이 남았더라고요. 매달 12개월이니까 내가 대체 얼마를 매달 저축을 해야 되나 해봤더니 420만 원을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42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420만 원을 매달 저축을 해야지만 제가 60살에 9억 6천이 내 통장에 들어와서 내가 죽을 날까지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거는 내가 게임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됐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했을 때 월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익을 얻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변호사나 의사가 다시 돼야 되나? 근데 변호사, 의사도 결국 진료하지 못하고 변호하지 못하는 그 나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뭔가 직장을 선택하는 게 저한테 대안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은경 사장님이, 제 동생이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언니,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9억 6천을 통장에 모으는 일이 아니라 언니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200만 원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일이 뉴스킨이야.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의 여러 비용을 없앤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 죽이는, 사람 망하게 하는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보면은 옛날에는 생산자가 100원의 물건을 만들면 어떤 유통 단계를 되게 많이 거쳐서 소비자가 한 1,000원에 샀어요. 저희가 옛날에 문방구 같은 데 갔었잖아요. 재래시장도 가고.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나 택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면서 유통이 축소됐죠. 그래서 뭐 이마트나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가격의 100원짜리를 소비자들이 7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 40살 정도 되니까 쇼핑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늘 이용하던 게 홈쇼핑이었거든요. 더 싸더라고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유통 단계가 싹 사라져서 광고비도 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것도 없어서 100원짜리 했던 질 나쁜 제품을 질 좋게 300원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구구나. 내가 해외에서 직접 이렇게 사던 그런 직구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이게 유통을 한다는 건데 파는 건가? 영업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도표를 제가 봤거든요.
백다방을 보면 하루에 100잔이고 100잔을 판다면 한 달에 3,000잔을 팔죠. 백종원은 그런 백다방을 500개 정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하루에 5만 잔이 팔리는 거예요. 그럼 백종원은 한 달 되면 저렇게 지금 15만 잔인가요? 하여튼 저렇게 정말 많은 커피를 파는 거더라고요. 백종원의 한 달은 백다방 사장님의 50년이었어요. 이거는 뭐 팔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게임이 안 되는구나. 시간이 저렇게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러면 왜 그 차이가 있냐를 봤더니 영업은 유통망이나 시스템이 없대요. 근데 사업은 유통망이나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이거는 파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그럼 저런 유통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 동생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저에게 전달해 줬거든요. 근데 저 책에 모든 내용이 이 도표 안에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이 ESBI라는 사분면에 다 들어가요. 저는 이 직장인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 직장인과 자영업 전문직은 그냥 직장인은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를 소유했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95%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는 5%밖에 돈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인 이 분면의 사람들은 시스템을 소유해서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가는 돈을 버는 일이고요. 그런데 전 세계의 5%의 사람이 거기에 있고 95%의 돈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ES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맞바꿔서 돈을 이제 버는 거고요. 사업가 투자가 분면은 시스템이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 자영업은 활동소득인 거예요. 노동소득. 활동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고 사업가 투자가는 비활성소득. 소득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돌아오는 권리소득의 분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100세 세대 동안에 사업가 분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분면으로 가는 방법은 딱 3가지인 거예요. 저런 시스템을 만든다, 아니면 산다, 아니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가 있으면 삼성전자를 만든다. 아니면 백종원, 백다방이나 맥도날드 같은 거 프랜차이즈를 내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주고 산다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다를 제가 선택하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게 바로 뉴스킨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소유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제 동생이 언니 뉴스킨은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라고 저한테 말을 했고요. 프랜차이즈를 보면은 이런 맥도날드, KFC, 버거킹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본사만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죠. 근데 뉴스킨에도 이런 제품들이 다 있거든요. 사업도 있고. 근데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판권을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본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정의를 찾아봤더니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는 판권을 소유한 게 본사인 거예요.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럼 판권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면 본사가 되는 건데 뉴스킨은 그 판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준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됐고요. 이렇게 보면 맥도날드는 이렇게 가맹점을 이렇게 분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배동에 사는데 방배동에서 너무 이렇게 맥도날드가 잘 돼서 저희 언니한테 언니 맥도날드 하나 차려봐. 20억이면 돼. 해가지고 저희 언니가 차렸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언니가 차린 그 맥도날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소개를 했어도 맥도날드 본사만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 로얄티를 본사에게 주거든요. 근데 뉴스킨은 판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본사가 돼서 그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처럼
내가 전달한 모든 사람도 판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수익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맥도날드 본사가 되는 일이구나. 내가 백종원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 수익 구조를 통해서 제가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백종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걸 분양할 수 있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지가 제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더라고요. 요즘 4차 산업혁명에는 요즘 방송국이 어디로 옮겨왔죠? 유튜브로 옮겨왔죠. 은행이 카카오나 K뱅크로 옮겨왔죠. 그리고 유통이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제품을 사나요? 그렇지 않죠. 아마존이나 쿠팡 이런 데로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유튜브는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요. 카카오뱅크는 은행을 소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죠. 위워크라고 하는 오피스텔을 분양 이렇게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4차 산업혁명에는 소유하지 말고 공유하라는 것이 키워드더라고요. 아, 그러면 뉴스키는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라는 게 제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진짜 좋겠다. 시간과 공간, 어떤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제 논리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공유 플랫폼을 생각해 볼 때 같은 구조라도 누가 돈을 버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이 있어요. 저는 어제도 배달의 민족에서 맥도날드 버거를 시켜 먹었고요. 쿠팡에서 우유와 같은 이런 제품들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장을 밖에 나가서 보지 않잖아요. 이런 생필품을 다 쿠팡을 통해서 저는 구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사 먹고,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들을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판매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를 사고 팔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 대박이다. 그럼 누가 여기서 돈을 벌지? 제가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판매자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쿠팡을 통해서 치약을 샀어요. 그럼 판매자가 돈을 벌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에 산 제품들을 파는 판매자들은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디를 통해서 사죠? 쿠팡을 통해서 사죠. 그러면 판매자도 돈을 벌겠죠. 하지만 어떤 한정된 제품 한해서 선택받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쿠팡은 연결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샀다고 하면 이 플랫폼들이 그 수수료를 받아서 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킨도 봤더니 바로 내가 플랫폼이더라고요. 내가 쿠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킨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면 제 회원번호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해서 제품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플랫폼이 돼서 쿠팡처럼 수수료를 받아서 저는 돈을 버는 구조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쿠팡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백종원이 될 수 있는 본사가 되는 일이구나. 내가 플랫폼이 쿠팡이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아, 그러면 내가 백종원이 돼서 점포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리점들을 분양할 수 있는데 나와 이 대리점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사업을 하면 되는구나를 제가 이해하게 됐고요. 그럼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 구조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덥석 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보상을 줄 수 있는 회사와 시장성 아이템이 받쳐줘야지만 이 보상을 제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아봤던 게 회사인데 이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신용등급인 5A1이라고 하는 신용등급을 받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 5A1은 전쟁이 나도 100년간 이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회사에게만 주는 등급이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코카콜라가 받는 등급인데 뉴스킨도 이 등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뉴스킨은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쵸? 그리고 포브스지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보는 잡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탑5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진실성으로 바탕을 했고 동종업계 최고의 보상을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에게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매일 6일마다 100만 장자가 배출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뉴욕 증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패종식이라고 하는 건 그 해에 가장 성장을 많이 한 회사가 이렇게 종을 울리는 건데 뉴스킨은 이렇게 5번이나 울렸더라고요. 제가 뉴스킨을 검토할 때가 2018년도인데 그때도 8월에 이렇게 패종식을 울렸던 거예요. 그리고 창녀 8년 만에 10억 불을 달성했거든요. 뉴스킨이.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록스는 64년 만에 10억 불을 달성했고 IBM은 43년 만에 10억 불을 달성했고 맥도날드는 24년 만에 달성했는데 뉴스킨은 8년 만에 달성한 거예요. 아, 대박이다. 내가 죽는 한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근데 시장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탄탄한 회사도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시장성이 보니까 보세요. 어떤 소비가 태어나서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가요? 시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제가 봤더니 아까 말한 이런 치약 샴푸, 이런 생필품은 언제까지 쓰죠?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 쓰죠.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 이런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대기업이 이런 생필품을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아, 그럼 시장성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구나라는 제가 알게 됐었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현대자동차는 주가를 봤더니 74,800원이에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17만 1,000원이에요. LG생활건강은 얼마죠? 100만 원 단위가 넘죠? 아, 제품의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가치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이 생필품으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를 제가 인정하게 됐고요. 근데 이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 아이템이 치약 되게 많이 팔잖아요. 화장품, 영양제 진짜 많잖아요. 근데 왜 뉴스킨을 선택해야 되지? 바로 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독보적인 특허가 뉴스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지, 나이를 완전히 잠근다. 노화가 완전히 잠궈버리는 거죠. 세수를 했는데 깨끗하게 지워져. 근데 뉴스킨은 안 늙어. 다른 제품은 늙어. 뭘 선택할까요? 이런 노화 요소가 있대요. 그걸 뉴스킨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투여하면 48분 안에 완전히 심정지되듯 멈추고요. 노화 효소가. 그게 12시간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은 이 에이지락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침 저녁을 먹고 바르거든요. 제가 44살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제가 뉴스킨을 2년 반 동안 먹고 마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어쨌든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이런 아녹스라고 하는 것은 뉴스킨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18년간 독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이지락이 들어가 있는 제품의 한번 임상 결과를 볼까요? 저렇게 탈모가 있었던 분이 진짜 에이지락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쓰고 저렇게 머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예요. 누가 봐도 진짜 할머니잖아요. 근데 에이지락이 들어가 있는 TR90을 드시면서 저렇게 회춘하셨어요. 나이가 거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저렇게 배가 임산부처럼 불렀던 제 제부가 저렇게 5주 만에 정말 배가 쏙 들어가고 아직까지 유지가 되어 있고요. 저분은 제 차촌 언니인데 저렇게 완전히 얼굴이 트랜스폼 됐죠. 몸도. 그리고 지금은 더 어려지셨거든요. 저 사진이 52살이에요. 믿겨지시나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저예요. 이게 제가 얼굴에 600만 원을 투자한 얼굴이에요. 성형외과를 가서. 근데 저 보세요. 지금 훨씬 젊었죠. 저게 6년 전이거든요. 만약에 저 얼굴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어떻게 한번 시장성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기에는 35년 된 검증된 복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 배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 영상을 어떻게 나오는 게 하는 건?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직장 다닌다고 직업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직장에 다니면 직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는 상태를 과연 직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직장은 쉽게 말하면 사무실, 회사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은 무엇을 뜻할까요? 직업이란 쉽게 말해 개인기를 말합니다. 즉,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업을 뜻하며 직장을 떠나서도 홀로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직장 경력만 20년 가까이 되는데 정작 자신의 직업은 만들지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이 대다수란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진정한 의미의 명예퇴직을 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40대 중후반에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직장의 의미는 언젠가 나를 내보내는 곳, 조만간 내가 떠나야 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상가였던 고 구본영 선생은 직장인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만약 직장 사용 설명서란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써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라. 많은 직장인은 결국 50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20여 년 동안 내 직업을 만들 수 없다면 우리는 50대부터 수십 년을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면서 6가지 서바이벌 키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쿨하게 생존하라에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에서 직업과 직장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직장은 회사거든요. 나만의 경제 수단이 바로 직업이에요. 저는 이 뉴스킨 제가 설명드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뉴스킨을 저의 직업으로 선택했거든요. 이런 검증된 복지 시스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자 백종원이 되는 그런 길들을 초대되신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